네, 오늘의 그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릴까 하는데요. AI 레디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소비 주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체는 약속된 어플리케이션이죠. 즉 어떤 특정한 어떤 구조에 그 데이터를 이미 이해를 하고 약속을 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엔 저희가 IT나 DT 시절에 그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소비의 주체가 사람이나 약속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AI라는 거죠. AI. 그러니까 AI가 레거시 시스템, 굉장히 많은 복잡하고 많은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AI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AI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AI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AI 레디 데이터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시절에 이제 접어들어서 물론 이제 예전에 머신러닝 시절도 지금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AI를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습용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AI 요새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다 보니까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로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LLM을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업무 자동화라든가 어떤 기업들의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위해서 AI 에이전트는 즉시에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세션에 어떤 그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AI 에이전트가 자기가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특정한 시간대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자기가 필요한 그 시점에 정확한 데이터,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라는 것을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약속된 어플리케이션이 그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었지만은 AI라고 하는 것은 AI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이 요청이든 또는 어떤 업무 요청이든 어떤 요청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에 수많은 시스템에 방대하게 레거시에 섞여 있는 이 데이터들을 AI 에이전트가 그 즉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AI라는 소비자 자체가 즉시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AI 레디 데이터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어떤 즉시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떤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그 레거시에 썼던 레거시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CRM이 될 수도 있고 ERP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으로 따지면 여신, 수신 시스템들 뭐 많죠. 통신으로 따지면 BSS, OSS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제조는 물론 뭐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산돼 있고 그 데이터들이 때로는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들도 많죠. 그런 상황인데 이 AI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들을 그때 써야 되는 거죠. 그때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하게 되면 어떤 AI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나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 AI 에이전트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품질이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내가 근접할 수 있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허가된 데이터인가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막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요새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한 3, 4주 전에 나왔던 그 MIT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AI 프로젝트의 95%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꽤 상당수가 거의 반 이상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쉽게 샘플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식별이나 이해 품질,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저희를 그 컨텍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의 부재로 인해서 AI 에이전트가 나오는 대답 자체가 정확도가 맞지 않거나 때로는 뭔가 무작위로 데이터를 접근해서 보안 정책을 위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컨텍스트가 부재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신뢰 불가능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죠. 더 나아가서 무단 데이터를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답을 내놨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ELP에서 나와서 DW에서 나와서 BI에서 쓰고 있는 특정한 항목의 데이터입니다. 어떤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A의 그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도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에이전트를 돈다고 했을 때 데이터의 어떤 콘텍스트 자체가 불균형하거나 뭔가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어떤 것을 신뢰를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스템에 대한 연동, 도구에 대한 호출 실패를 넣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 자체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수많은 어떤 문서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또 혹은 레거시 시스템에서 내놓고 있는 뭔가 API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오는 정보들 가장 많이 또 그 기업에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쓰고 있는 RDB와 같은 그 고객들의 어떤 DB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들을 결국은 AI 에이전트들이 쓰게 될 건데 어떤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뭔가 신뢰할 만한 대답을 내놓고 어떤 AI 에이전트는 뭔가 약간 이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라고 좀 의아한 대답을 내놓거나 어떤 경우는 AI 에이전트가 무작위로 뭔가 데이터를 건드려서 뭔가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위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AI 에이전트가 AI 레디 데이터라고 봤을 때 그럼 AI가 소비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으면 그를 위한 접속 정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데이터를 접근했을 때 이 품질이 믿을 만한 거야? 내가 접근 가능한 어떤 보안 등급의 데이터인가?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존의 고객들이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 또 여러 가지의 그 의사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를 했었죠. 그 데이터 관리를 했던 가장 최적의 방법은 데이터 거버넌스였고 메타데이터 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풍성하게 고객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그 당시의 목적 자체가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썼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지금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표준, 데이터의 모델, 데이터의 리니지, 데이터의 품질 이러한 정보들 자체가 예전엔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의 어떤 하나의 관리 영역이었지만 이것을 각도를 조금만 소비자인 AI한테 돌려보면 AI라는 소비자한테 내가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메타데이터 창구가 되겠네. 결국은 이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된다면 AI 에이전트의 어떤 정확성, 신뢰성, 책임성, 이런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에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멋진 AI 모델을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자동차가 막 삐까번쩍하게 잘 나갑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자동차가 달리는 길은 굉장히 비포장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빠르게 달릴 수 없는 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의 어떤 환경에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까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가 멀리 가봐야 얼마나 멀리 갈 것이고 빨리 가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결국은 AI가 정확하게 잘 동작하기에는 실패의 어떤 원인들 자체는 근본적으로 데이터에 있다라는 것들이고,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그 즉시 내가 AI 에이전트가 AI 모델이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줘야 되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저희는 AI 레디 데이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메타데이터를 관리로 해서 우리가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면 요새는 이제 그 고맙게도 그 엔트로픽이 MCP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냈고, 산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어떤 그 프로토콜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메타데이터를 거버넌스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었고, 이것을 조금만 더 MCP라는 것들을 우리가 열어주기만 한다면 AI 에이전트가 그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내가 찾고 그것을 원하는 걸 가져간다고 했을 때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 자체에 하나의 방법론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의 여러 가지의 이기종 DB, 파일 서버 DB, ERP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은 흩어져 있고, 데이터들은 조직별로 여러 가지 막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것이 매출 데이터고 어떤 것이 운영 데이터고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 데이터냐, 식별이 불가한 거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쓰레기 데이터들이 같이 썩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나서 이 반석 위에 올려진 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와 함께 MCP라는 어떤 산업계의 사실상 표준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할 수가 있겠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게 되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버넌스 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메타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DB 스키마와 테이블 정의, 뭐 API, 뭐 엔드포인트, 로그 구조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테크니컬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런 테크니컬 메타데이터 위에 이 데이터의 실제 비즈니스 업무적으로 어떤 용어야, 어떤 데이터 소유자가 누구야, 이런 업무 규칙이 어떤 거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 오퍼레이셔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데이터들은 내가 정확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적시성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 메타데이터는 예전에는 단순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시스템을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단순한 데이터 설명에서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인풋을 떠나서 AI 전환에 대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AI 에이전트는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지금 현재 신뢰 가능하고 어떤 데이터가 내가 접근이 가능한지, 또 어떤 데이터를 품질 좋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CP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엔트로픽이 이러한 MCP라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어떤 산업계의 표준 프로토콜을 내놓으면서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이 MCP 이전에 단순하게 API, 뭐 REST API, 여러 가지 어떤 산업계의 어떤 API 통신을 통해서 각자에 맞게끔 어떤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표준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자 라는 형태로 우리가 시작됐던 하나의 큰 주제였죠. 그래서 이러한 MCP를 통해서 결국은 그 서로 주고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가 고객 주문의 최신 데이터 버전을 요청을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정보의 어떤 요청과 이러한 정보를 실제로 대답하는 어떤 룰이라든가 포맷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고 요청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아까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를 MCP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떤 AI 에이전트 동일한 어떤 표준된 포맷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떤 콘텍스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생기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데이터하고 MCP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뭔가 AI 레디 데이터를 위한 어떤 뼈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라는 부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꽤 요새 수많은 기업들이 AR 레디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다른 전략들의 케이스를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장단점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AR 레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된 DB, 파일, 로그, ERP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인벤토리 먼저 이제 우리가 AI하고 연결돼야 될 데이터의 어떤 카탈로그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연결을 하고 그 정보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 정보는 수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식별이 될 거냐, 어떤 식으로 이해될 거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도 입히고 모델도 입히고 어떤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안 등급.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금융이라든가 최근에 뭐 통신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많이 터지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떤 그 정보들이 어떤 민감한 정보인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 또 그걸 관리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인벤토리와 그리고 품질과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안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함께 이제 메타데이터와 함께 MCP를 제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MCP 서버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메타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통로, 이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결국은 AI 에이전트는 로우 데이터 무조건 다 뒤질거나 어떤 복잡하게 엉뚱한 데이터를 뒤지는 그런 실수 없이 내가 정확한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들을 내가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R 레디 데이터를 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R 레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첫 번째 자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면 충분한 먼저 거의 50% 이상의 혹은 70%, 80% 이상의 그를 확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거버넌스라든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통해서 MCP를 통해서 AI 정확도 향상이라든가 당연히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또 대응 또 이를 통해서 당연히 AI 에이전트가 자동화에 대한 업무를 가속화를 하면서 어떤 안전한 어떤 AIX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들이겠죠. 애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떤 위험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하지만 당연한 방법이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방법들을 접근하게 되면 지금 MIT에서 얘기했던 95%의 실패 가능성 자체를 여러분 기업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좀 다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와 어떤 MCP라는 제가 이제 방문론을 좀 말씀드렸지만 AR 레디 데이터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뭔가 이제 예전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예전에 이제 DT 시절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뭐 셀프 BI를 돌리든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도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어떤 집중화된 어떤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썼다. 데이터의 패브릭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AI에 접근하기 말고 뭔가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것을 중앙 집권화된 이런 쪽에서 모아서 AI가 그것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들도 꽤 많이 지금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로 이제 데이터 메쉬입니다. 데이터 패브릭과 메쉬는 약간 이제 중앙 집권형과 어떤 분산형 쪽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제 데이터 자체를 하나 이제 제품처럼 이제 프로덕트처럼 도메인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의 소유의 개념 자체를 어떤 이제 분산화했던 상황입니다. 결국은 분산했던 목적 자체가 각각의 목적에 의해서 분석도 했겠지만 AI를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면 AI도 각자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패브릭과 데이터 메쉬를 간단하게 어떤 또 하나의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떠오르는 라이징의 어떤 하나의 또 큰 접근 방법 자체는 날리지 그래프입니다. 날리지 그래프는 수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아주 작게 있었죠. 하지만 AI 시대에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왜 요새 날리지 그래프를 많이 구성을 할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의 어떤 패브릭이라든가 데이터의 메쉬 혹은 꼭 그렇게 중앙이든 분산이든 그걸 떠나서 원천에 있었던 분산된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정형적인 데이터의 어떤 느낌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보게 될 때 두 개의 테이블들이 조인하거나 세 개의 테이블들을 조인해서 그 답을 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SQL을 짜거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약속된 부분들에 의해서 SQL을 조작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이미 그 암묵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약속된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동작할 수가 있는데 AI가 봤을 때는 바로 내가 데이터 패브릭을 바로 쓸 수가 있어? 혹은 데이터 메쉬를 바로 쓸 수가 있나?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약간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데이터 패브릭이라든가 데이터 메쉬 자체도 암묵적인 관계로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날리지 그래프입니다. 날리지 그래프는 기존 어떤 정형적인 어떤 암묵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드와 노드, 엣지와 엣지 관계에 대해서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인 관계를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 부서의 매니저가 누구야? 앨리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 어떤 그 정형적인 어떤 그 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러한 데이터들 자체는 암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찾아가는 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 요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이라서 요새 날리지 그래프로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접근하는 방식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액티브 메타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좀 메타데이터 자체를 조금 더 그 옵저빌리티를 좀 높여가지고 내가 어떤 수동적인 어떤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뎁스 있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AR 레디 데이터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와 MCP에 대한 어떤 제한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상 그게 기본이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데이터 패브릭이라든가 날리지 그래프, 액티브 메타데이터를 같이 섞어 쓰는 어떤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그러면은 내가 그럼 기업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혼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메타데이터랑 MCP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데이터 패브릭을 해야 되는 거야? 메쉬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좀 의사결정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단계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앵커가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데이터 패브릭이라든가 메쉬, 날리지 그래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방법론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일단 문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이것을 또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 복잡성 그리고 나서 구축한 뒤에 운영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누가 운영자로 할 거냐 운영 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라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레거시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그에 대해서 MCP로 먼저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특정한 업무 영역 혹은 도메인 영역의 어떤 유스케이스 개념으로 내가 데이터 패브릭을 적용을 하든지 데이터 메쉬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메쉬라든가 데이터 패브릭 역시 원천에서 데이터를 끌어온 거기 때문에 원천에서 변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동기화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여러 가지 또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용과 시간 또 운영자의 R&C를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접근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첫 번째 메타데이터 관리 기반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결국은 데이터의 어떤 인벤토리, 표준, 품질, 보안 정책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빠르게 정비를 해서 최소한 AI가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 데이터에 대한 뷰를 제공을 해주자.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결국은 뭐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들 많죠. 그래서 저희 요번에 앵커와도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솔루션 자체가 이제 MCP를 제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든가 아까 뭐 데이터 매치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MCP에 대해서 AI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표준으로 좀 제공을 하자라는 부분들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향후에 다른 세션들이 또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들을 지금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면 AI 에이전트들을 요새 SI 형태로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플랫폼과 상관없이 별도의 뭔가 SI 프로젝트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경우가 있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렇게 짜도 상관이 없지만 기업이 어떤 업무의 생산성을 위해서 그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프로세스가 변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상들이 변하고 또 범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어떤 AI PP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AI 에이전트를 잘 만들고 그러한 플랫폼들이 아까 레거시 데이터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MCP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접근을 하게 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도화 부분들인데 비즈니스적으로 ROI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 비즈니스적인 ROI라는 자체는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데이터 레이크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에 지금도 그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2, 3년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 DT 프로젝트가 성행을 하면서 뭐 수억 혹은 수십억 이렇게 투자를 했죠. 해서 너도 나도 모든 회사에 보게 되면 명함을 주고받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이다, 데이터 디지털 그룹이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막 했던 부분들.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 들었고 또 R&C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 ROI가 나왔느냐? 그만큼 투입했던 비용만큼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을 얻었느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메타데이터랑 MCP라는 그 플랫폼도 얘기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도메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ROI가 높은 영역의 데이터 패브릭이라든가 데이터 메시를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ROI를 확인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션 자체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더 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또 CRM, ERP, 아까 얘기했듯이 방카슈랑스와 같은 어떤 금융의 데이터, BSS, OS와 같은 통신의 데이터, MES와 같은 제조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수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 먼저 제일 첫 번째 기업들은 어쨌든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이 방법론이 지금 수년 동안 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부분들은 변함없이 진행을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뭔가 AI를 위한 메타데이터 for AI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에 하단에 보게 되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 데이터 레이크 혹은 원드라이브와 같은 여러 가지 비정형 혹은 반정형 문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데이터들은 또 오라클이라든가 사이베이스 포스트그레스QL, 애저 많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종류의 밴더에 의해서 저장되고 있는 정형 데이터 시스템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뭔가 이제 메타데이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좌측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결국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를 통해서 기존의 고객의 어떤
전통적인 업무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 수 있고 오류 없이 잘 돌 수 있고 서비스에 장애 없이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메타데이터 솔루션들을 바로 도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가 좀 빠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어떤 데이터 표준화라든가 모델 현황화, 품질 관리 규칙들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고 그동안에 어떤 고비용의 어떤 컨설턴트들, 데이터 아키텍트들이 진행했던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 방법들이 생겼고 이 다음 세션에 아마 그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어떤 데이터 식별과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기존의 방법론 자체를 어떤 요새 AI를 통해서 또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빠르게 또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게 AI를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100개, 20개, 100개, 1000개가 하더라도 이것들을 데이터를 빠르게 표준화시키고 빠르게 모델 현황을 시켜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품질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되면은 이제 우측으로 쭉 보게 되면 이러한 메타데이터 관리는 결국은 AI 에이전트가 정확도 향상과 여러 가지 보안 준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목적 자체로 MCP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은 메타데이터 포 AI를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어떤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와 메타데이터 포 AI를 통해서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들을 AI로 빠르게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빨리 공유를 하면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